홍콩 H지수가 폭락한 가운데 이 지수와 연계된 ELS 만기가 다가오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우려됩니다. 네, 금융당국도 대규모 분쟁 조정에 대비해 불안전 판매 유형과 배상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. 불안전 판매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엄윤주 기자가 과거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. 지난 2021년 61살 A씨는 국민은행에서 판매한 홍콩 ELS 상품에 아내와 딸 자금까지 포함해 6억 넘게 가입했습니다. 예금과 비슷해 원금 손실은 없을 거라는 말만 믿고 투자했는데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.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.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라. 중국이 어떤 거냐. 처음에 그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한계가 없습니다. 제일 먼저는 원상 복구해줘야 되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이자도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판매사의 불안전 판매가 인정된다면 A씨 같은 투자자들은 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? DLF를 비롯해 라임, 옵티머스, 디스커버리 등 최근 금융감독원이 진행했던 분쟁 조정 결과를 살펴봤습니다. 이 가운데 투자금 전액이 보상된 사례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헤리티지, 옵티머스 펀드 3건에 불과했습니다. 민법 제109조,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근거한 판단이었습니다. 계약 당시 판매사가 투자할 수 없는 대상에 투자하는 상품을 권유했거나 이미 상당 부분 부실화된 걸 소개해 투자자의 판단을 방해했다고 인정한 겁니다. 반면 DLF와 디스커버리 펀드, 헬스케어 펀드 등 나머지는 모두 손실액에 대한 일부 배상에 그쳤습니다.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 비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30%를 기본으로 하되 판매사의 내부 통제 책임 등의 20%를 가산해 50%를 기본 배상 비율로 산정했습니다. 투자자별로 배상 비율이 달랐는데 투자자가 고령자이거나 계약 서류가 부실할 때 더 높았고 투자 경험이 있다면 더 낮았습니다. DLF 상품에 대한 금감원 분쟁 조정 결과 투자 경험이 없는 79살 치매 환자가 손실액의 80%까지 보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. 홍콩 ELS 사태 역시 계약 시점인 2021년 당시 해당 상품 가입을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불안전 판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금 전체가 아닌 예를 들어 원금의 50% 내지는 원금의 60% 이 정도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. 투자자 입장에선 희박하지만 기적 같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. 지난 2017년 홍콩 H지수 폭락 당시 만기를 코앞에 두고 지수가 반등하면서 투자자 대부분이 이자 수익을 보며 만기 상환하기도 했습니다. YTN 엄윤주입니다.